안녕하세요. 응급실 사람들의 응급의학과 전문의 기동훈입니다. 오늘은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정말 팬이었던 더크로스의 김혁건님을 모시고 돈요관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더크로스 보컬 김혁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돈요관 관리를 같이 설명해 주실 비뇨기과 전문의 안치현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치환 선생님. 안치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치현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23년 전 제가 생각이 났어요. 고등학생 때 노래방에서 Don't Cry 여자친구한테 불러줬던 적이 있었어요. So you don't cry for me. 여자분들이 싫어합니다. 1위 누구해, 2위 Don't Cry, 휘주건 이런 거. 저는 그냥 팬심으로 오늘 네, 감사합니다. 저희 쪽 유튜브에 나오시기로 하셨을 때 하고 싶은 얘기나 이런 게 있으셨을까요? 제가 또 환자이기 때문에 평소에 응급실 사람들을 봤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일주일 전에 소변줄이 막혀가지고 방광세척을 했어요. 소변줄이 막히니까 혈압이 한 220 정도 올라가는데 혈압이 올라가면 머리가 터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좀 많이 알려주십시오. 척수손상 환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척수 손상 환자들에서 돈요관 관리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일반적으로 돈요관은 두 종류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가지고 다니는 이제 위치 카테터가 있고요. 나머지 하나는 이제 휴대하고 다니다가 소변을 봐야 될 때 사용하게 되는 자가 돈요 카테터라는 게 있습니다. 자가 돈요 카테터는 환자분들이 쓰시는 자기의 취향에 따라서도 그리고 또 경제적인 부분도 좀 차이가 나서 최근에 좋아진 부분들도 있고 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자가 돈요 카테터가 위생면에서나 사회적인 활동을 하실 때나 더 유리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위치 카테터로 하시는 분들을 생각해보면 선택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주사기를 가지고 이제 자가 세척하는 방법을 숙지한다든지 교육이 좀 중요하겠죠. 돈요관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유치 카테터가 아니라 자가 돈요 카테터죠. 두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길이가 달라요 보니까. 남성이랑 여성의 신체 구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성의 요도는 남성보다 훨씬 더 짧아요. 굳이 그렇게 긴 카테터를 휴대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모 회사에서는 립스틱이랑 같이 이제 길이를 비교하면서 광고를 할 정도로 길이가 좀 짧고 네네. 휴대가 편하게 나오는 게 장점일 것 같습니다. 사용해 보셨나요? 여성용은 제가 사용해보진 않았고요. 저도 이렇게 콧줄 같은 거 넣어보고 그렇죠. 뭐 이제 동맥혈 찔러보고 하면서 아프다. 환자분들이 힘들어하는 이유를 알겠구나. 해보고 싶지 않은 카테터 중에 하나로 보통은 여성용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다루기도 편하고 쉽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남성용을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환자분들이 카테터를 사용하시기 전에 손을 씻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장갑은 안 쓰나요? 사실 휴대하기도 너무 어렵고 환자분들이 그렇게 실제로 하기가 어려워서 맨손으로 흐르는 물에 손을 씻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까서 보시면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윤활 젤까지 다 발라져서 나오는 모델이고요. 미끄러질까봐 손잡이까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는 물 비누를 이용해서 요도도 같이 닦도록 교육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티슈를 사용해도 되는 건가요? 물티슈를 사용하면 아무래도 비누를 사용한 것보다는 세정의 효과는 좀 떨어지는데 현실적으로 외부에서는 쉽지가 않아서 물티슈 정도라도 닦으시고 요 끝을 요도에 삽입하고 이제 배뇨하시는 걸 교육을 드리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사실 이제 손 같은 경우도 좀 무균 상태에서 넣게 되잖아요. 비누로 손을 씻고 이렇게 돈요관 관리를 한다고 해주셨을 때 감염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을까요? 손 씻는 걸로 충분하냐 이런 의구심들이 좀 많은데요. 흐르는 물에 비누와 함께 씻는 것만으로도 약 99%의 세균이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또 일부 방광 안에 들어가는 세균들도 그 다음 배뇨 때 배출이 되는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위험성이 오히려 훨씬 더 적다. 실제로는 유치 돈요 카테터가 훨씬 더 세균류 발생률이 높은 걸로 되어 있어요. 한 2주 정도 유치를 하고 있으면 세균류 발생률이 50%까지 나오는 걸로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자가 돈요 카테터를 먼저 선택하도록 저희가 권하고 있는 이유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카테터를 사용하실 때 손 씻으시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감각이 없으신 분들이 많으셔서 요도를 다치셔도 모르시고 계속 돈요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일회용 자가 돈요 카테터 같은 경우에는 젤이 발라져 있는 경우, 윤활이 처리가 돼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꼭 젤, 윤활 액을 바르고 하시기를. 요 카테터에는 무균 상태로 포장이 되기 때문에 요걸 소독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넬라톤이라는 고무 재질을 쓰실 때는 소독하는 방법까지 같이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일회용 카테터들이 보험이 안 됐었어요. 환자분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좀 컸었고 예전에 넬라톤 주황색 고무 재질이 있어서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많았죠. 그걸 사용할 때 제가 피가 난 적이 있어서 너무 당황해가지고 사용을 좀 꺼려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재사용해야 된다는 부담감. 내가 소독을 제대로 하고 있을까 혹은 어쩌다 보면 소독을 안 하고 쓰시는 분들도 워낙 많았고요. 두 번째는 안 그래도 이제 손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아서 윤활액을 바르기가 너무 어려웠던. 저희 친구들도 척수손상 환자들도 소독하기도 번거롭고 또 지원이 되는지도 몰랐어요, 비용이. 그래서 많이 선택을 하지 않았던 친구들도 많고 저는 유치
고치도뇨관을 하고 있는데 염증 때문에 신우신염으로 입원한 적도 몇 번 있거든요. 7년 전 그 넬라톤 제품을 사용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그런 일이 없고 좋아졌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어떤가요? 그 환자분들에 따라서 더 선호하시는 부분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넬라톤이 아무래도 고무 재질이다 보니까 안에 내경이 좀 두껍게 만들어서 좀 좁습니다. 요즘에 나오는 이제 제품들은 PVC 재질이나 아니면 실리콘 재질로 나오는데 내경이 훨씬 더 넓게 설계하고 있어요. 더 얇고 내경은 넓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사용하시기도 조금 더 개선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PVC 제품들은 손이 조금 더 불편하신 분들, 왜냐하면 강도가 있어서 좀 더 딱딱하기 때문에 위치나 이제 요도에 맞춰서 넣으시기 조금 편한 장점이 있고요.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살과 좀 비슷한 재질이라고 느끼실 수 있어서 조금 더 부드럽고 편하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정부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뭐 보험이라든가 수가라든가 이게 좀 이렇게 지원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있나요? 카테터 지원 같은 경우에는 하루의 개수와 금액의 제한이 있어요. 사실 하루에 여러 개를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소변량 조절하는 게 어려워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친구들도 많은 것 같아요. 소변량을 조절하시는 게 참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일반적으로는 1500, 1700cc가 되도록 물을 섭취하도록 권장을 드리고 있는데 내가 먹는 물의 양을 조절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물도 마음대로 못 먹고 또 커피도 못 마시게 돼서 하나의 즐거움이 사라지지 않나. 우리가 아는 선진국에 비해서는 많이 아쉬운 건 사실입니다만 네. 가장 아쉬운 게 그 교육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지원이 필요한 방향으로 가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교육이 굉장히 핵심적인 치료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가가 책정이 안 돼 있어서 왜 수가 책정이 안 되지? 저희 이제 영상을 보는 정부 관련 수가를 책정하시는 분들은 척추 손상 환자들의 도뇨관 관리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비용에 대해서 좀 더 지원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경추손상 환자인데 소변줄을 하신 분 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며칠 뒤에 관리가 안 돼서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척추손상 환자들이 방광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셨으면 좋겠네요. 초기 교육도 중요하지만 재교육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잘 모르고 계시거나 자신이 없는 경우에 미루거나 고민하시다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응급실 오시거나 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도뇨관 관리를 하다 보면은 정해진 양이 있을 것 같아요. 얼마만큼 빼야 된다. 한 번에 배출되는 양으로는 일반적인 기준은 400 혹은 500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400을 채워서 배출을 하거나 그 정도가 딱 양이 좋다고 들었는데요. 몇 cc 나올 줄 잘 모르잖아요. 양을 많이 갖고 있다가 배출하게 되면 혹시 뭐 생길 수 있는 부작용 같은 게 있을까요? 방광을 생각하실 때 신장에서 내려오는 길, 네. 요관이 있고 방광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방향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렇죠. 다시 올라오게 되면 세균이 신장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아.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투석까지 받았습니다. 신장이 안 좋아져서요. 굉장히 무섭다. 거의 대부분 저희 척추손상 환자들 아픈 건 다 방광 때문인 것 같아요. 자가도뇨를 꼭 하라고 의사 선생님들한테 배웠는데 쉽지 않네요. 자가도뇨를 계속 꾸준히 하시고 습관을 들이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더 설명을 해주고 가르쳐드리고 교육하고 이런 시간이 진짜 더 많이 필요하겠네요. 그럼요. 하면 할수록 더 좋은 게 그런 교육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일반 국민들 그리고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 일을 하는 의사들, 간호사들 여러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알게 되면은 좀 더 지원이라든가 문화가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척추손상 환자의 이 소변 관리, 방광 세척을 하는 시기가 조금만 늦어져도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바로 죽을 것 같은 공포, 고통을 겪어와서 대변도 사실 딱딱해서 나오지 못하면 똑같은 상황을 겪는 거고요. 제가 이번에 도뇨관 관리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좀 찾아보고 그랬더니 생각보다 영상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영상은 전혀 접해보지는 못했고요. 또 의료진이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해 주시기는 어렵잖아요. 영상이 있으면 정말 획기적이겠네요. 저도 이런 교육 자재가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유튜브나 네. 다른 어떤 교육 자료가 있는지 좀 찾아봤는데 환자분들이 정말 간단한 검색을 통해서 찾을 수 있는 자료가 흔치 않다는 거에 오히려 놀랐어요. 언택트 시대인데 현실적으로 병원에서의 교육도 이제 수가 측정이 안 돼 있어서 그런 네. 자재들이 발달을 안 했을까 하는 의구심은 좀 들었어요. 자재 자체가 좀 발달이 안 했을 수 있었겠네요. 네, 교육 자재가 좀 부족하고 동영상이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이런 게 없다는 게 저는 오히려 놀라웠고 한번 그럼 나중에 만들어 보시죠. 그 생각을 안 그래도 하면서 왔어요. 환자분들을 위한 것들이 많이 부족하고 또 실제로 많은 불편을 느끼고 계실 수 있겠다. 정말 좀 더 든든한 의료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자재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더 개선할 수 있을지 고민이 많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의사 선생님들, 모든 과 간호사 선생님들이 기초교육으로 받으면 저희 척추손상 환자들이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 더크로스의 김혁건님, 안치현 선생님을 모시고 척추 손상 환자들에 있어서 도뇨관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슈가맨에 나오셨던 것도 너무 재밌게 봤는데 그런 리플이 있더라고요. 호흡이 딸려도 괜찮아. 우리가 기억하니까. 노래가 조금 느려져도 괜찮아. 어차피 우리가 다 이 노래를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이 리플을 보면서 진짜 사실 가슴이 되게 찡했었거든요. 저도 그런 응원 글들 보면서 힘내서 노래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힘들고 지치고 이제 노래를 그만할까. 나이도 있고 신체적으로도 슬럼프를 많이 겪는데 그런 응원 글들 보면서 제가 계속 노래를 하지 않나 또 많은 척수 손상 분들이 용기를 얻지 않나 생각합니다.